문재인 대표가 철저히 부인을 했습니다.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보기에도 의혹을 가질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와 연관시켜서 저희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임 대통령 측을 정치적으로 배려한 사면의 적절성 여부가 이번 사건의 본질이 아닐 것입니다. 단언컨대 참여정부 청와대엔 더러운 돈을 받고 사면을 다룬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 얘기 중에서 저는 좀 눈에 띄는 게 사면의 적절성 여부는 본질이 아니다. 부적절한 사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 점이 예.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표의 한계가 또는 정치권 전체의 한계가 특별 사면권 이 역사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조금 부족하죠. 예. 우리 안철수 새정치할 때 결국은 특별 사면 하지 말자고 했고 지금 박근혜 정부가 진짜 제가 보기에는 기가 막히게도 경이롭게도 특별 사면 안 하고 있어요. 정치인들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이거 5년 동안 꼭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 문제의식이 굉장히 부족한 거죠. 아까 선생님 지적하신 것처럼 어쨌거나 물밑에서 양쪽의 이해관계 맞게 협상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사인해서 결정한 건 노무현 대통령이니까 그 부분 최소한 50% 이상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새누리당도 또는 그쪽의 분들도 이것이 새정치연합 그때 그 사람들만 책임이 있다고 하기에는 저는 굉장히 근거가 약해요. 서로 뜻이 맞아서 한 겁니다. 맞는 말씀인 게 그 과거의 특사를 계속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왜 상대방 그 패밀리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끼워주느냐? 내 사람만 하게 되면은 야당에서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너 마음대로 정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그 단맛, 그 좋은 칼, 나도 한번 휘두르게 조금 옆에서 맛 좀 보자. 이런 식으로 달려드는 반대쪽 사람들을 일부 끼워 넣어주고 서로 문제 제기 안 하는, 유야무야 넘어가는 그런 식의 관행들이 쭉 지속돼 오다 계속되어 왔는데 하필 이번에 성완종 회장은 비밀스럽게 공개되지 않은 비공개 특사에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메모 한 장 때문에 온 나라가 파장이 계속 격가지로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다시 불거졌는데 이번 기회에 이 특사 문제 세밀하게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이진국 교수님 아까 말씀대로 좀 그런 듣고 보니 그렇네요. 저쪽에서 부탁을 하길래 좀 문제 있는 이 사면을 내가 했다. 그리고 사면의 적절성 여부는 본질이 아니다. 문재인 대표 그 말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문제와 법적 문제를 따로따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고도의 어떤 그 정치적 행위로서 어떻게 보면은 법치주의를 한 번에 그냥 허물어뜨려야 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전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을 하면서 이와 같은 특별 사면 같은 거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사면권의 남용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몇 번 변협에서 크게 이렇게 성명을 내기도 했는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 마치 아무것도 아닌 양 얘기를 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죠. 실제로 보면 2005년에서 2년 만에 또 특별 사면하는 케이스가 어디 있습니까?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특별 사면이 남용했다고 보기에 충분한 케이스인데 그거에 대해서 그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분이 나는 몰라. 이건 법무장관이 했는 것이 그것에 대해서 결국 국민들이 어떤 의혹을 가지냐 하면은 정직하지 못하다. 뭔가 숨기려고 한다는 그런 인상을 가진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문제가 첫 번째 있었고 또 한 가지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맥락이 중요합니다. 아까 어제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참여정부 청와대에서는 더러운 돈을 받고 사면하는 케이스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제기하는 의혹 중에 하나가 지난번 해외 자본 비리 수사와 관련해서 이 경남기업을 압수수색을 했을 때 공교롭게도 2007년 11월, 12월 그 전으로 해서 회사로부터 거액의 비자금이 나왔다는 것이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사와 이 어떤 정치자금 사이에 어떤 정치적 맥락 내지 법적 비리가 있지 않았는가도 사실은 하나의 수사에 꺾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게 정치적인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최진행 변호사님 오셨다고 소개를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 먼저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서 반응이 나왔습니다. 뭔 도깨비 같은 소리냐? 그런데요, 이거 아까 말씀하셨는데, 근데 둘이 50% 책임이다. 만약에 뒷거래가 있었으면 그럴 수 있는데 또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어떤 경우냐. 성완종 전 회장의 그간의 드러난 여러 가지 행태를 보면, 그야말로 마당발, 그런
인상도 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인상도 주는데 별명이 지하철 어디로 그렇다면 예. 당시에 노무현 정권 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 로비를 해서 특사 로비를 했고 그래서 언지를 받았기 때문에 11월 달에 그 상보를 포기했습니다. 만약에 그랬을 수도 있다는 그 그렇죠. 가정이죠. 예, 네, 예. 지금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이제 엮어보는 거예요. 그랬다고 치고 그 다음에 정권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예. 19일 날 선거 결과고 예. 이렇게 되니까 또 다른 정권에 대해서도 로비를 해야 될 필요가 생긴 거죠. 만약 그랬다면 그렇게 재구성을 한다면 어느 쪽이 책임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본래 결정했던 노무현 정권이 책임이 전적으로 있는 것이고 이쪽에도 거들었다. 거들었으니까 책임이 있다 하지만은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고도의 정치적 행위에 있어서는 누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되느냐면 대통령 제가 한 사람이 전적으로 사인한 책임져야 사람이다.